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요즘 일하는 엄마들이 참 많잖아요. 저는 일도 하지만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기에 가장의 무게도 짊어지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이런 저를 보며 되게 안쓰러운 듯 아유 힘들겠네. 여자 혼자 일하면서 애까지 키우고 라고 저를 측은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혼하기 전에 비하면 지금은 100배, 아니 1000배는 행복하고 또 경제적으로 자유롭기에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도리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저의 결혼 생활은 최악이었거든요. 저에겐 잊지 못할 상처라 이혼 직후에도 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바뀐 것은 물론이고 얼마 전 10년 묵은 채증이 씻겨 내려갈 정도로 시원한 일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기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써봐요. 우선 결혼 전 남편과 만났을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남편과 회사에서 만났어요. 제가 선임이었고 남편은 신입사원이었죠. 그렇다고 남편이 연하였던 건 아니었어요. 대학을 3년 늦게 들어간 삼수생이었고 또 군대를 다녀와 회사 취업이 늦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보다 4살이 어린데 대리의 직함을 달고 있었어요. 남편은 신입사원으로 제가 교육을 맡아 해주게 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고요. 게다가 당시 저희 팀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서 저와 남편은 야근을 밥 먹듯 했죠. 가끔은 주말에도 나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젊은 남녀 간에 이성적인 감정이 피어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또 세심한 면이 있어서 덤벙거리는 저를 잘 챙겨줬고 말도 다정하게 하는 편이라 남편이 고백해왔을 때 이런 남자라면 사귀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제가 직급이 남편보다 높다 보니 남편과 사귀게 되면 은근 공과사 구별이 어려울 거고 또 저보다 직급도 낮고 연봉도 낮기 때문에 그런 걸로 피곤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신중하라고 저를 말렸는데요. 워낙 좋으면 앞뒤 보지 않는 성격이라 어느 정도 고민은 해봤지만 남편이 좋았기에 사귀기로 했어요. 다행히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남편은 어떤 자격지심도 없이 저를 똑같이 대했죠. 2년의 사내 연애 끝에 남편에게 청혼을 받았을 때 저는 이런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게 된 건 행운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쁘게 남편의 청혼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여지없이 남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면서 시작되었어요. 워낙 주변에서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도 넘어야 할 산이 있긴 했던 거였죠. 그 산은 바로 저의 직장이었어요. 남편의 어머니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으셨는데도 옛날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계셨거든요. 특히 여자는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하며 남편을 내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결혼하면 당연히 다니던 직장은 그만둘 거지? 라고 물으셨고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기에 잠시 주춤하다 아니라고 대답을 드렸는데 그 순간부터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자가 결혼하면 당연히 집에서 살림을 하고 남편을 보필해야지. 무슨 소리야? 너 우리 애가 너보다 월급이 적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니? 네? 그럴 리가요. 저는 그냥 지금 하는 일이 좋아서 아이 생기기 전까지는 다니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참나, 결혼 전이면 몰라도 결혼했으면 여자는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하는 거야.
어디 밖에서 구르다 애 생기면 그만두겠다니. 그러다 애 늦게 생기면 그땐 뭐 계속 다니겠다는 거야? 초면인데도 저에게 화를 내는 시어머니를 보며 놀랐고 당황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남편만 물끄러미 쳐다봤는데 남편은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별 표정 없이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워서 이 결혼을 해도 되는 건가 생각하고 있는데 한풀 꺾인 듯 시어머니는 저를 회유하며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네가 지금 회사에서 우리 애보다 직급이 높다고 아쉬워서 그런가 본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남편인데 아내보다 직급이 낮으면 남자가 기가 살겠니? 옛날부터 여자들은 결혼하면 바로바로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그랬어. 게다가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서 부하 직원으로 부리면 집에서도 당연히 남편을 부하대하듯 할 수 있고 그건 못 쓰는 거야. 그냥 너는 결혼하면 직장 그만두고 집에 들어 앉아서 쉬면서 살림하고 애 가질 준비나 해라. 알겠지? 저는 마치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지어지는 분위기가 싫어 대뜸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초면이라 정색을 하며 말할 수는 없었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 돌려서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은 그저 못마땅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잘 알겠어요. 저 동우 씨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을게요. 저 공사 구분 잘하고요. 남편이 일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거니까 직장은 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돕는다고? 내 아들이 어디 모자라니? 너 도움 안 받아도 우리 애는 승승장구 할 수 있어. 듣자 하니까 너 어른한테 예의가 없구나. 이쯤 되니까 저는 시어머니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 물러나면 평생 이런 관계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고집을 부리며 버텼어요. 남편은 이대로 가면 제가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나을 것 같았는지 어느 날 점심을 먹는데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지? 자기가 이해해줘. 워낙 사고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 외갓집이 워낙에 남녀 구분을 하는 분위기였거든.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자기는 걱정하지 마. 대신 자기도 아이 생기면 그땐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엄마한테 아이 생기기 전까지만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건 괜찮지? 물론 자기가 일하는 거 좋아해서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건 알지만 애가 생기면 애도 중요하잖아. 남의 손에 맡기는 건 나도 좀 싫고.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이 좋긴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행히 친정이 꽤 잘 사는 편이라 제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친정 부모님이 아쉬워할 부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시면서도 은근 저희 집에는 바라는 것이 많아 제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저희 애가 장손이라 예단은 많이 신경 써서 해주세요. 뭐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 똑같겠지만 제가 참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이고 주변에서도 기대가 많았던 아이라 이왕이면 장가 잘 갔다는 소리를 듣고 싶네요. 형식적인 거라고 해도 남들 하는 것 이상은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지론이라.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신경 많이 쓸게요. 부디 저희 아이 예쁘게만 봐주세요. 워낙에 저도 귀하게 키운 딸이라 부족한 게 많을 겁니다. 부디 잘 가르쳐 주시고 아껴주세요.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하면 이제 저희 식구인걸요. 사부인가 이렇게 말이 통하니 제가 참 복이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워낙 당신들이 여유가 있어서 시어머니가 바라는 것에 이렇듯 별로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저 시집갈 제가
시어머니에게 책 잡힐 일만 없으면 된다는 생각뿐이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신의 바라는 대로 판이 돌아가자 기뻐하는 것이 역력했고, 저는 마음이 그렇게 넓지 못해서인지 그런 모습에 부하가 슬슬 치밀었어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네요. 어머님, 근데 가장 중요한 신혼집은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당연히 남자가 집을 하는 거니까 작은 집이라도 사주실 거죠? 설마 월세나 전세 이런 데 살라고 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어머, 얘, 너 은근 욕심이 많구나. 어느 세상에 결혼하면서 시댁에서 집을 사주니? 이제 막 결혼하는데 첫 시작부터 그럼 못 쓴다? 집은 니네들 힘으로 구해야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있을 거잖아. 원래 결혼하면 처음엔 부족해도 하나하나 살림 넓히는 재미로 사는 거다. 참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집엔 다른 사람 하는 것 이상으로 바라면서 어디서 들은 건 있었는지 샤넬 백에 롤렉스 시계에 로모소노프 식기 등 자기는 이것저것 바라는 것도 많으면서 정작 제가 집 이야기를 하니 저런 식으로 피해가다니. 저는 더 약이 올라 그럼 예단도 줄이자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제 손을 꾹 잡으시더라고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제가 버릇없이 굴면 이게 다 내 부모 얼굴에 침 뱉는 일 같아 저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월세고 전세고 원하는 곳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자 결국엔 신혼집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마련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남편에게 전해들은 시어머니는 별 말을 하지 않으시며 그저 당신 아들이 잘나서 당신 아들을 사위로 삼고 싶어 저희 부모님이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듯 오히려 더욱 어깨에 힘을 주는데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재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건 말건 당신은 신경 쓰지 않는 듯 결혼 준비하는 내내 간섭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남편은 이러다 결혼이 엎어지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했는데 그땐 제가 남편을 많이 좋아했을 때라 그런 모습도 짠해지더라고요. 내키진 않았지만 내가 참으면 되는 걸 하며 그냥 넘어간 적이 많았어요. 저희 친정에 비해 시댁은 사실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진 않았거든요. 나이도 적지 않으신데 아직 월세를 살 정도면 말 다 했죠. 저는 평소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도 없이 시작했다가 성공하신 케이스라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배우면서 컸고요. 그런데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될 것을 욕심은 많아 하나하나 뭘 그리도 바라니. 저는 도리, 예의 이런 거 운운하면서 속물처럼 바라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영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결혼 초 남들은 다 걸린다는 착한 며느리병과는 다르게 시어머니 알레르기가 생겼죠. 신혼생활을 하면서 최대한 시어머니와 부딪히고 싶지 않았는데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얼마 후 아이가 저희 부부를 찾아왔어요. 어머, 손주라니 너무 기쁘다. 너 그럼 이제 약속대로 회사 그만둘 거지?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너 시집와서 배울 것도 많은데 직장 다니니까 영 불편했어. 며느리가 며느리 도리를 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하늘에 있는 조상님이 너 빨리 회사 그만두라고 애를 점지해 주셨나 보다. 안 그래요, 여보? 그런가 보네. 아가야, 축하한다. 자나깨나 몸 조심해라. 알았지? 직장 그만두면 얘가 뭔 걱정이 있어요. 너 내일 바로 사표 쓸 거지? 누구보다 좋아해야 할 아이 소식인데 저는 어쩐지 남 좋은 일만 시킨 것 같은 기분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고 또 아이를 위해서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어
저는 회사에 사표를 냈고 집에서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심때면 늘 집에 찾아오셔서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어요. 예, 너 잘 들어? 나는 우리 애 아침에 뜨끈한 밥이랑 국 해서 먹여보냈다. 괜히 임신해서 힘들다고 대충 먹여보내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난 돈이 없어서 니들 신혼집 안 해준 거 아니다. 괜히 친정에서 집 해줬다고? 우리 애 무시하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조심해. 니네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결혼할 때 돈 좀 썼다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듯 고개 빳빳이 세우고 그럼 안 되는 거야. 어머님, 말씀이 좀... 저희 부모님 그러실 분 아니세요. 저희가 힘들어하니까 도와주신 건데. 누가 뭐라니? 그러실까 걱정이다 이거지. 그리고 내가 지금 네가 차린 밥을 먹어보니까 이게 밥이니? 떡이지? 음식은 왜 이렇게 다 간이 센지. 너 시집 오기 전에 뭘 배워온 거야? 이래서 우리 아들 힘내서 밖에서 일할 수 있겠어? 넌 집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거니? 아직도 내 아들이 네 부하 직원 같아? 어머님, 저도 이런 말씀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왜 그렇게 저한테 화를 내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뭐? 너 지금 내가 괜한 트집 잡고 너한테 뭐라고 한다는 거야? 네, 저는 어머님이 매번 저 볼 때마다 화를 내고 뭐라고 하시니까 그냥 제가 싫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셨음 애당초 결혼 반대하시지. 어머머? 결혼은 지가 좋아서 해놓고 누굴 탓해? 금쪽 같은 내 아들 데려가서 이런 조미료 덩어리 먹이니까 뭐라고 한 거 가지고?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딸이에요. 음식은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 너무 뭐라고만 하지 마시고 저한테도 살갑게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도 콧방귀를 낄 뿐 어느 것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그럴 때면 저는 친정으로 가서 어리광을 부리며 하소연을 했고 친정엄마는 원래 시어머니라는 자리가 그런 거라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저는 사표를 내고 직장에 나가지 않게 된 것은 아쉽지만 평일 낮에 친정에 가서 친정엄마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이건 이거대로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하며 태교에 전념했어요. 그렇게 10개월 후 아이를 출산하고 정신없이 육아를 하는 통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외적으로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그것도 못마땅한지 저희 집에 불쑥불쑥 찾아와서는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아주 돼지우리가 따로 없네. 너는 세수도 안 하냐? 이래서 내 아들이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 이런 막말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때문에 필요한 용품들이 눈에 보이면 저에게 낭비를 한다며 또 그렇게 구박을 하더라고요. 얘, 너 집에서 살림하는 애가 이렇게 해프면 못 쓰는 거다. 우리 애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데 애가 생각이 없어. 어머님, 그것들 제가 산 게 아니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거예요. 뭐? 너 지금 니네 친정 부모님 돈 많다고 나한테 자랑하냐? 이까짓 게 얼마나 한다고 유세야, 유세는? 어머님이 제가 샀다고 해프다 하셔서 드린 말씀이에요. 너 니네 집에 돈 좀 있다고 그렇게 나한테 꼿꼿이 구는데 내 말 잘 들어.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야. 어디 시집와서 자꾸 친정에 들락거리면서 친정 타령을 하니. 너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내가 정말 속상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사는 집을 정리하고 들어와 같이 살던지 해야지. 내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아찔했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때마침 잠에서 깬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다행히 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애가 우니 정신사납다며 저희 집을 나갔는데 정말 다리에 힘이 쭉 하고 풀리더라고요. 사실 제가 딸아이를 낳았을 때도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아들 낳는 체질이 따로 있다고
저에게 한동안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손녀는 별로 달갑지 않으셨는지 당신 손으로 저희 딸 기저귀 한 번을 갈지 않으셨고 분유 한 번을 먹이지 않으셨어요. 이쯤이면 제가 아들을 낳지 않고 딸을 낳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이번에도 딸아이 덕에 시어머니가 댁으로 돌아가셨으니 저에겐 딸이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이 돈이 많아서 결혼하면서 이것저것 받을 때는 좋았지만 결혼 후 당신 형편이 저희 친정에 비해 좋지 않음이 계속 신경 쓰였나 봐요. 심지어 그 부분에 열등감마저 느끼니 그걸 만만한 저한테 푸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살면서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저희 친정아빠의 사업이 기울게 되면서 자금 융통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죠. 친정아빠는 밤낮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러 다니셨고 저희 엄마는 엄마도 집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발품을 팔러 다니셨죠. 친정 부모님이 살던 집에 경매까지 들어오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친정엄마는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셨고 저는 아직 아이도 어린데 친정엄마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여 그야말로 심신이 지쳐갔습니다. 작았지만 아빠의 사업이 탄탄하다고 믿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만 느껴졌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아빠의 회사는 누군가의 장난으로 회삿돈과 기술 정보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말년에 이런 위기를 겪으시니 저희 부모님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셨어요. 자식으로서 도움이 되면 좋은데 직장도 그만두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사는 저는 그 어떤 도움도 친정에 줄 수 없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소식을 전해들은 시어머니가 부랴부랴 저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울고 있는 제 손을 꼭 잡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정신이 없는 가운데도 화가 치밀더군요. 니네 집 소식 들었다. 그러게 돈 좀 있다고 유세 부리더니 폭삭 망했다면서. 원래 돈이라는 게 있다고 설레발치면 금세 없어지는 법인데 한 치 앞도 못 보고. 어머니, 지금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언제 돈 있다고 유세를 부렸는데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세요. 뭐? 너무해? 내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툭 까놓고 말아마. 혹여라도 이 집 니네 부모님이 해줬다고 홀랑 어쩔 생각 하지도 마라. 준 건 준 거잖아. 그리고 앞으로 너는 친정하고 연 끊어라. 이제 막말로 망한 집구석인데 엮여봤자 좋을 게 뭐가 있어. 재수만 없지. 내 말 고깝게 듣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제라도 시댁 눈치 보면서 며느리 노릇 똑바로 해.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부하가 치밀어서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자기를 향해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냅다 저희 집을 나가시는데 그날 저녁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저희 집에서 도망치듯 나간 것이 분이 났는지 저에게 자기 집으로 넘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상한 말을 할 것이 분명하기에 싫다고 거절했고 시어머니는 또 한 번 그 길로 저희 집에 들이닥쳤더라고요. 도착한 시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셨고 시아버지와 함께 오셨는데 곧이어 남편도 퇴근하고 집에 와 자리에 앉더군요. 남편은 이미 자기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온 듯 보였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다.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뭐라고요? 내가 다니는 용한 점집이 있어. 원래부터 니네 궁합이 별로였는데 니들이 좋다고 하니 그냥 넘겼거든. 근데 이번에 찾아가 물으니 네가 재수가 없단다. 니네 집 망한 것도 네가 기가 너무 세서 그런 거래. 널 계속 우리 집에 데리고 있으면
그 화가 결국 우리한테로 옮겨온다니 어쩌겠니? 우리까지 망할 수 없잖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시댁이 망할 뭐가 있긴 해요? 은주 아빠, 무슨 말이라도 해봐. 미안해. 나도 좀 지친다. 뭐? 요즘 나랑 당신 부부라고 뭐 있긴 하니? 당신은 애나 보고 나 잘 챙겨주지도 않고 게다가 처갓집 저렇게 되고 당신 눈치 보는 것도 힘들고 나 미안하지만 헤어지고 싶어. 들었지? 내 아들도 이젠 너 싫대. 그러니 너는 애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라. 제가 왜 나가요? 나가려면 이 사람이 나가야죠. 이 집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잖아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 여태 누구 덕에 먹고 살았니? 너 결혼하고 곧장 애 생겨서 직장 그만뒀잖아. 여태 공짜로 먹고 놀았으면 너도 염치라는 것이 있어야지. 어차피 이 집 명의도 우리 아들 앞으로 되어 있잖아. 싫으면 뭐 법으로 해보든가. 우리나라가 이래서 명의가 중요한 거야. 서류 정리도 우리 쪽에서 할 테니 넌 도장이나 찍어. 알겠니? 순순하게 협조하면 내 돈 100만 원은 기부하는 셈 치고 내주마. 사실 저희 부모님이 남편 기 살려주겠다고 집을 장만해 주시면서 남편 앞으로 명의만 해주지 않으셨으면 이럴 일이 없었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도 저희 부모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거의 쫓겨나듯 아이와 함께 집을 나오게 되었고 언젠가 복수하겠다는 독을 품고 그대로 경매 중인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엄마는 몸져 누워있다가 연락도 없이 온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이혼을 강요받고 집도 뺏긴 채 쫓겨났다는 제 말에 혼자라다시피 하셨어요. 잠시 후 조금 기력을 차린 엄마가 저에게 장롱 속 엄마의 오래된 가방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이거 엄마가 모아놓은 비상금이야.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적당히 지낼 곳 찾아봐. 그리고 엄마는 아는 사람 중에 유명한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집 되찾을 방법 없는지 엄마가 알아볼게. 엄마, 언제 이런 돈을 모았어? 그리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 집도 곧 경매에 넘어갈 것 같다며. 얼마 안 돼. 차라리 그 돈이 많아서 네 아빠 도울 정도면 원이 없겠다. 서울은 힘들어도 서울 외곽은 그 돈이면 그래도 너랑 은주 지낼 곳은 찾을 수 있을 거야. 싫어. 내가 엄마 아빠를 두고 어떻게 그래. 우리 같이 있자. 차라리 내가 이 돈으로 엄마랑 같이 살 집을 구할게. 엄마도 이 집 넘어가면 갈 곳 없잖아. 저와 엄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런 일로 엄마랑 울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저는 모든 것이 악몽 같아 잠을 자면서도 제발 꿈이길 바랬죠. 현실은 냉혹했고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복수를 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 후 경기도 수원 쪽에 작은 빌라를 얻어 엄마를 모시고 조촐하게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부도를 막아보겠다고 애를 쓰는 아빠를 도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1년 정도 정말 온갖 고생을 하니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빠의 사정을 뒤늦게 한 아빠의 지인 사장님들이 아빠의 회사를 다방면으로 도와주시기로 하셨거든요. 평소 인간관계를 중시했던 아빠의 인복이었어요. 그렇게 희망의 물꼬가 트이니 아빠의 회사는 빠르게 정상화가 되었고 엄마는 지인분의 자녀인 변호사를 통해 빼앗긴 집을 되찾아올 방법을 강구하셨어요. 그 유명하다는 변호사는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을 구입했다는 자료들을 근거로 남편과 시댁 사람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법정 다툼으로 갔을 때 증거가 워낙에 빼박이라 집은 물론이고 그 집을 강제로 뺏고 며느리를 내쫓아 강제로 이혼까지 시켰으니 그 부분도 법으로 따져서 위자료와 정신적인 피해 보상 그리고 소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청구할 겁니다.
법정 싸움은 당연히 길어지겠죠. 하지만 승자가 눈에 뻔히 보이는 싸움에 변호사 비용과 모든 피해 보상을 다 하실 능력이 되십니까? 이 집 명의 돌려주시고 여기서 그만하시죠. 처음엔 법대로 하자며 큰소리쳤던 시어머니는 당신이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소용없다고 생각했는지 신혼집 명의를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찌나 징징거리는지 저와 함께 간 저희 엄마까지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어요.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한 번 줬으면 그만이지 망했다고 하더니 아주 돈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구만. 저희 시어머니는 집 명의를 돌려주면서 배가 아픈지 억지를 부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돈이라면 눈에 불을 켜는 사람이 누군데. 저는 어차피 이혼도 된 마당에 싸우고 싶지 않아 걔가 왕왕 짖는구나 하고 넘기려 했는데 평소 온화하기만 했던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더니 짝 소리가 나게 뺨을 치셨어요. 어머, 당신 지금 나 때렸어? 그래, 때렸다. 왜? 폭력으로 고소하게? 그래, 해. 어디 감히 내 딸한테 그런 막말을 하고 내쫓을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내 딸한테 잘해주라고 말도 안 되는 예단도 다 해줬고 네 아들 기죽는다고 난리치길래 사위 기살린답시고 그래서 사위 이름으로 한 거였어. 되먹자는 속물 같은 인간하고는.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통쾌했어요. 엄마와 함께 집에 오면서 제가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저녁 아빠가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회사도 예전처럼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집도 곧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아빠가 알아보고 있어. 고생은 무슨, 나보다 아빠가 더 많이 고생했죠.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우리 아빠 정말 존경해요. 이렇게 버티고 또 회사를 예전처럼 돌려놓으시고. 우리 딸 없었음 아마 힘들었겠지. 네가 열심히 도와줘서 아빠도 힘을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옆에서 일하는 너를 보니까 아빠가 든든했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아빠랑 같이 일하지 않을래? 아빠도 많이 늙었잖아. 몇 년 더 너랑 같이 하고 너한테 회사 물려주고 싶은데. 저는 형제가 없다 보니 어쩌면 회사를 제가 맡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어요. 그래서 가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며 일을 도운 건데 아빠가 그런 제안을 하시니 회사를 맡아 잘 키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에게 좋다고 했고 그 후 2년 정도는 정말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전보다 더 많이 수입을 내는 탄탄한 회사가 되어갔어요. 그 기간 딸은 엄마가 도맡아 키워주셨죠. 저는 수입이 생겨 조금씩 돈을 모아 자산이라 여겨지는 아파트를 두어 채 사두었어요. 부동산에 전세로 내놓은 집을 월세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얻는 집이라 잘 부탁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고요. 약속한 날짜에 도장을 가지고 부동산을 찾았고 주차할 곳이 없어 시간을 조금 지체하다 겨우 부동산에 도착했는데요. 세입자라는 사람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오겠다고 한 사람이 글쎄 제 전남편이더라고요. 그 자리엔 시어머니도 함께 있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남편을 새장가 보내면서 신혼집으로 제가 소유한 아파트를 월세로 얻어주는 모양이었어요. 물론 주인이 저인 줄은 까맣게 몰랐겠죠. 그리고 부동산에서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눈치를 보이더니 남편에게 자신의 새 며느리를 데리고 잠시 나가 있으라고 말했고 그때까지도 제가 부동산에 온 이유를 몰랐던 시어머니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에게 왜? 집 뺏은 돈으로 너도 집 얻으려고 왔니? 재수없는 것.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래, 다 했다. 내 아들은 너랑 헤어지고 교사랑 재혼한다. 거봐, 너 하나 없어지니 우리 집이 아주 활짝 폈어. 아, 그러세요? 그럼 활짝 피셨으니까 집 계약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뭐? 그게 무슨... 저기, 두 분이 아시는 사이세요? 이분이 집 주인이신데. 뭐라고요? 어떻게 그 고급 아파트 주인이 제일 수 있어요? 뭐가 잘못됐겠죠? 쟤네 폭삭 망했는데? 재수는 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되게 아드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 아빠 사업 잘 되고 있고 저도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번 돈으로 아파트 사뒀는데 어떻게 하고 많은 아파트 중에 제 아파트를 고르셨어요. 뭐라고? 그럼 너 다시 일어난 거니? 그런 말 유치해서 싫고요. 아무튼 이 계약은 없던 걸로 하죠. 저 여자분도 전처가 주인인 집에 신혼집을 차리고 싶진 않을 거잖아요. 사장님, 이분한테 제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실래요? 괜히 다시 마음에 든다고 골랐는데 또 제 아파트면 곤란하잖아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리고 저 급하지 않은 거 아시죠? 세입자 아무나 소개해주지 마세요. 저는 인품 좋은 사람이랑 계약하고 싶어요. 네, 알죠 사장님. 아니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아주머니, 다른 물건으로 보셔야겠네요. 지금 돈이 별로 넉넉치 않으니 빌라 전세는 어떠세요? 저는 얼굴이 마구잡이로 찌푸려지는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부동산을 나왔어요. 그리고 영문도 모르고 있는 전 남편과 그의 새 와이프 될 여자를 보며 헛웃음을 짓고 나왔는데 그날 저녁 다신 듣고 싶지 않은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왜? 설마 내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오겠다고 부탁하려는 거 아니지? 아니야.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나 사실 당신 그렇게 보내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 은지 생각도 많이 나고. 꼴값을 떠내. 됐거든? 자기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나 재혼 안 하려고. 당신이랑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는 어쩌면 다시 잘해보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아. 기회만 준다면 앞으로 내가 평생 당신한테 속죄하면서 잘할게. 됐다 그래. 하늘의 뜻? 웃기고 있네. 당신 지금 우리 집 다시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돈 좀 있어 보이니까 들러붙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누굴 바보로 하니? 아니야. 난 정말 순수해. 순수한 인간이 뻔뻔하게 우리 부모님이 사준 집을 그렇게 탐이 나서 뺏었어? 됐어. 그리고 은지 핑계로 어쩔 생각은 하지도 마. 당신 같은 아빠가 있다는 게 은지한테는 최악이니까. 그리고 당신 어머니한테 전해.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당신 진짜 너무한다. 사람이 사과를 하는데 어떻게 막말을 하냐? 내가 지금 하는 건 당신 어머니에 비하면 세 발의 피거든? 돌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당신 어머니가 속물이야. 그만해. 까놓고 나도 장모님이 우리 엄마한테 폭력 쓴 거 법으로 할 수 있어. 그래, 해봐. 어디 한번 해보자고. 나도 당신 어머니한테 이번 기회에 정신적인 피해 보상 좀 제대로 받아보자. 누가 그런 소리 하면 무서워할 줄 알고? 저는 오히려 남편에게 큰 소리를 치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고 그 후 재혼을 했는지 어쨌는지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어떻게 살든 이젠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런 집구석에서 벗어난 것이 행복하고 또 고비가 있었지만 저희 집이 예전보다 더 잘 돼서 다행이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리고 딱 3개월 전에 저는 아빠의 회사를 물려받고 딸과 분가해서 살고 있는데요. 회사를 물려받는 것도 그렇고 딸을 혼자 키우는 것도 자신 없던 저에게 아빠는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하려고 하기보다 최선을 다하면 돼. 네가 좋은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면 회사는 좋은 방향으로 잘 굴러갈 거고 무엇보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니 사장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단단하게 받쳐줘야 한다. 그것만 잊지 않으면 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아빠가 장담해. 아빠의 말에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정말이지 말에도 힘이 있는지 아빠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안하다는 마음이 사라지고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것처럼 든든해지더라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살려고 욕심을 내기보다 언제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누구의 인생도 반짝반짝 빛나지 않을까요? 비록 제 인생은 이혼의 아픔을 겪어야 했지만 그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 살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며 얻었어요. 그 시간이 있기에 지금이 너무 행복하니까요. 만약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제 사연을 듣고 계신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희망이 있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우리 모두는 행복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잖아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도 항상 최선의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